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뭐 나라가 혼란스러우니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모두가 미장으로 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번 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오늘도 지금 뭐 뉴스가 나오면서 출렁거리고 환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벌어진 일들만 보면 이제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좀 지쳐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상 올리고 나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거기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소개했던 종목 마이너스인데 미국은 플러스입니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뭐 미장 가면 30% 80% 주는 차고 종목 차고도 넘친다. 뭐 제발 국내 종목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 그래도 코스피가 사랑받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까요? 뭐 했는데 부질없다 단호하게 국내는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다. 무조건 S&P 500 해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이보시오, 미장으로 다 옮기시오, 국장은 망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 올해 8억을 투자하셔서 수익률 60% 내셨다고, 이 정도는 돼야지 국장이 처박히면 망한다고 뭐 이렇게 자랑하신 분도 있고, 100% 동감합니다. 미장은 대충 찍어도 20에서 50% 수익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올해 성적이 좋으신 건 참 부럽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도망을 제대로 못 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이렇게 곡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담아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이제 투자 고수의 책을 보니까 그분은 사실 이럴 때만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투자 안 하다가 모두가 곡소리를 낼 때, 그때 이제 좋은 종목들을 잘 발굴해 놨다가 들어간다고 하시던데, 지금 모두가 미장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 미장은 뭐 물론 자금이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몰려가고 있어서 저도 조금씩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너무 몰려가는 게 사실 살짝 불안함도 없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뭘 투자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갔다 왔는데, 2025년 금융투자 컨퍼런스, 이제 뭐 증권회사에서 하는 세미나에 갔습니다. 여기 이제 나름 돈 많으신 분들 초대해서 하는 이제 세미나에 어떻게 잘 꼽사리 껴서 갔다 왔는데, 이제 뭐 주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인구 감소, 부의 대전환, 인구 감소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아, 이것도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의 강의였습니다. 근데 갔다가 저도 이제 유튜브 종종 보는데, 배당 투자 유튜버 책도 내셨던 쭈암님을 만났습니다. 이 남편분 맨날 멋진 목소리만 들었었는데 실물을 뵐 수 있었고요. 같이 인사하고 잠깐 얘기도 했었습니다. 조만간 같이 영상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 ETF 투자 관련해서 이제 그 자산운용사에서 같이 와서 강의를 해줬는데요. 이제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이런 종목 투자해보세요라고 해서 쭉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았던 종목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미국 서학개미라는 이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뭐 거의 국내 탑 성과를 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보는데 미국 서학개미 이건 또 뭐야 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 서학개미들 기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투자하신 분들의 잔고를 기준으로 해서 25종을 선정을 해서 매월 리밸런싱을 한답니다. 잔고 기준 리밸런싱이니까 뭐 매번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리밸런싱을 하는데, 퇴직연금에는 70%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미국 주식 중심이니까 뭐 이제 환 노출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국내 유일의 서학개미 가중 방식이라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그래서 예탁결제원의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매월 편입하고 뭐 리밸런싱하고 이런 걸 진행을 한답니다. 재밌는 컨셉이죠. 근데 이 종목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고 하니까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좀 쳐다봤는데요. 일단 순자산 총액은 아직 350억밖에 안 되긴 합니다. 작년 말에 이제 상장을 해서 아직 1년이 채 안 된 상품이고요. 총 부수는 0.25%, 배당소득세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거니까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이제 과표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은 4월 달인가 한번 11원 정도 나왔고 뭐 월배당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워낙에 그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분배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분배금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상장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상장 이후 수익률이 81%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출렁 한번 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제 8월 달에 출렁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지금 81%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나스닥 100보다도 더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나 봤더니 일단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이 가장 이제 뭐 1, 2, 3위의 순위로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 이것도 이제 국내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시는데, 알파벳도 있고, 그러니까 구글이죠. 다음에 그 비트코인 때문에 요즘 팡팡 날아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3.7%, 아마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종목들은 이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고요. 국내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들의 이 자금 쏠림, 그러니까 수급을 반영한 거잖아요.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을 반영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의 힘이거든요. 규모가 조금 작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정말 투자자들의 마음을 반영한 거라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81%. 그것도 1년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요즘에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를 좀 많이 모아가고 있거든요. 나름 공격수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수익률 좋았는데 얘도 좋았다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규모는 이제 타임폴리오는 한 2년 넘게 이제 운용을 한 거라서 1,700억 정도, 특히나 요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때문에 많이 들어오던데, 코인베이스랑 하여튼 1,700억 정도 규모가 더 큽니다. 코덱스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350억 정도 되고요. 수수료는 코덱스가 더 저렴합니다. 0.25%. 타임폴리오는 0.8%입니다. 이게 제가 순서를 좀 바꿔놨어야 됐네요. 이렇게 써놓고서 헷갈리실 텐데 어쨌든 이제 타임폴리오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미리 좀 예측을 하고서 바꾸기도 하고 상황에 대응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수수료가 더 센데요. 뭐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하셔서 보시고, 수익률을 올해 수익률을 비교를 했더니 아까 이게 12월 말이라고 해서 이제 올해 수익률로 비교를 했더니 미국 서학개미가 84%입니다. 올해만 놓고 보니까.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이게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요.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 같은 경우도 8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고, 상반기에는 요 나스닥 100 액티브가 쭉 치고 가다가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 서학개미가 막 치고 오더니 여기서 역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전을 한 상황인데, 와, 이게 집단지성의 힘이 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네 하고 재밌는 컨셉입니다. 저는 최근에 요거 모으고 있었는데, 이걸로 갈아타야 되나? 수수료가 더 저렴한데? 살짝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어서 최근에 조금 차이가 생긴 거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재밌는 컨셉의 상품입니다.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종목은 이제 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테슬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엔비디아, 뭐 아마존이나 뭐 등등등인데, 운용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액티브 형태로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재량권을 갖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일정의 로직을 갖고서 운영하는 거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익률이 이게 더 나는 걸 보고, 와, 집단지성의 힘 재밌네. 고민이 살짝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기획 컨텐츠를 한번 좀 준비를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거의 3년째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앞에 것들을 이제 뭐 앞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알겠지 하고서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도 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투자를 하나씩 처음부터 좀 같이 해보실 분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이유랑 간단한 본인 소개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상을 선정하고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한 다음에 25년부터 영상을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신청을 해주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전 이제 실제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다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 이걸 정말 하고 싶은지, 사연을 다 공개해도 되는지, 그리고 얼굴도 보여줘야 되고 매월 계좌를 까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가능한 분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은 되는데 한번 해보고요. 안 되면 좀 조건을 완화시키든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지러운 한 주간이었는데요. 좀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